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모용황의 전년과 악연이 있었음은 앞서의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고구려가 그 과거에 대한 보복의 행위로 모용황의 후손이 재건한 전년의 후신 후연을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몇 회에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후연이란 전년이 전진에게 망한 후 모용수가 서기 384년에 다시 세운 연나라를 가리킵니다. 즉, 모용황이 세운 연나라를 전년, 그리고 모용수가 세운 연나라를 후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용수의 후연은 과거와는 달리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여 간신히 업과 중산을 중심으로만 존재하였습니다. 업은 지금의 하북성 한단시 임장현 일대이고, 중산은 하북성 석가장시 서북 지역입니다. 모용수의 후연은 하북성 한단시에서 북으로 석가장시 서북 지역의 그 영역을 확보한 나라였습니다.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의 용성은 연나라의 오랜 터전이었습니다. 부견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모용수는 우선 이 일대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용성은 요서지역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5년 윤 5월 경술일, 연왕 모용수가 상산에 도착하여 행당에 있는 적성을 포위하였다. 대방왕 모용좌에게 명하여 용성을 진압하게 하였다. 상산이나 행당, 그리고 용성 등은 모두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자하의 서쪽 지역입니다. 즉, 요서 지역입니다. 특히 행당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자하 동쪽의 행당현이 아니라 자하의 서쪽, 즉 요소에 존재하였고, 이는 요소에 있어야 할 행당을 중국 측이 요동에 왜곡하여 그려 넣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하 동쪽인 요동 지역입니다. 요동은 고구려 역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두 나라는 다시 요동을 두고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국 원왕이 아니라 고국 양왕의 시절로 이전과는 다른 고구려였습니다. 고국 양왕은 모용황의 피를 타고난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흐트러진 판단으로 모용황에게 도읍을 내어주었던 고국 원왕과는 달리 호방한 성격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단호한 성격의 천자였습니다. 고국 양왕과 모용황의 관계에 대해서는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5년 6월, 고구려가 요동을 노략질하자 모용좌가 사마학경을 보내 병사를 이끌고 구하게 하였으나 고구려에게 패하였다. 고구려가 마침내 요동과 현토를 함락시켰다. 고구려는 전진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힘의 공백지가 된 요동과 현토를 차지합니다. 중국 측 기록이 인정한 고구려의 활약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그 이상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5년 6월, 명에 따라 황제 북년이 용걸과 해연을 데리고 4만 명의 군사를 이끌어 토성과 장물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 장수 학경 등 10명의 목을 베고 용성의 남녀 1만여 명을 탈취하여 돌아왔다. 진귀한 보배와 사치품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북연이 업을 깨뜨린 이후로 요동은 진나라와 대치하는 땅이 되었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에 거란으로 하여금 세력만 커지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와 이 두 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치통감은 당시 고구려가 요동과 현토를 함락시켰다고만 기록하였으나 우리 측 기록인 박창하 필사본에서는 요동과 현토를 넘어 후연의 터전인 용성까지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즉 이제 막 자리 잡으려는 후연의 기세를 제압한 것입니다. 요동이 장무라는 것은 다른 정황과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이곳에서도 자치통감과 박창하 필사본의 기록 비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가 빼앗았다는 장무가 자치통감에서는 요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장무는 곧 요동이라는 것입니다. 장무라는 지명은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행당현 장무로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요수로 판단되는 자하의 동쪽, 즉 요동에 해당합니다. 요동은 수많은 세월 동안 각 나라의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단순히 각 축의 장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본래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동의 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해답이 다음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동평현은 본래 한나라의 양평현 옛땅으로 철광을 생산하기에 채련자 300호를 두어 부세에 따라 공급하고 납부하게 하였다. 요동의 중요성은 바로 철광 생산이었습니다. 철은 무기 제조의 재료가 됩니다. 그곳에서 다량의 철이 생산되기에 요동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쟁탈전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요동이 언급되니 모용수가 후연을 건국할 즈음 그의 행적에 따라 나타나는 요동과 갈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후연을 건국하기 전 서기 369년에 모용수는 연나라의 재건을 위해 용성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겉으로는 대륙으로 사냥을 간다고 하며 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69년 11월 신의 일 초하루 모용수가 대륙에서 사냥하기를 청하여 평복을 하고 업을 나가 용성으로 달아나고자 하였다. 한단에 도착하자 막내 모용리는 평소 모용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에 도망쳐 돌아가 상황을 고하니 모용수 주변의 상당수가 배반하고 도망갔다. 이때 모용수의 행로는 업에서 한단, 그리고 용성, 그리고 대륙입니다. 업 혹은 업성은 지금도 유적이 존재하는 하북성 한단시 임장현 일대입니다. 그리고 한단은 임장현의 북쪽에 존재합니다. 즉 당시 모용수는 업이 있는 하북성 한단시 임장현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행로를 택한 것입니다. 용성은 융흥사의 유적으로 증명되는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 일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을 하고자 하였던 대륙은 정정현의 북쪽인 영수현에 존재하였습니다.
즉 모용수는 업에서 나와 북쪽에 있는 용성, 즉 정정현과 대륙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용성은 요서이며 그 동쪽에 요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칫통감에 기록된 모용수의 행적을 통해보면 요동은 분명 하북성 한단시의 북쪽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산서성 남부에 요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전체 중국 역사를 이해한다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하나 모용수의 행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갈석의 존재와 그 위치입니다. 갈석이란 덜렁 비석 같은 바위 하나가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많은 석산에 펼쳐진 암석들이 성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석은 황하의 입구나 국경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닙니다. 역사에 기록된 갈석의 의미는 잦은 홍수가 일어나는 장소에 치수를 행하여 물길이 달라지고 새로운 땅이 나타났기에 과거의 자리를 기억하고자 하는 표식으로 삼은 것이 바로 갈석이요 갈석산입니다. 그 갈석은 하북성 석가장시 영수현 서부에 위치하며 그 갈석은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자리를 확보한 요서까지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후 모용수는 군사를 정비하여 반격을 꾀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5년 11월 이윽고 모용농이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이끌고 영지에 도착하니 여암의 무리가 벌벌 떨며 조금씩 성을 넘어 모용농에게 귀순하자 여암은 별 수 없이 나와서 항복하였고 모용농은 그를 참하였다. 고구려로 진격하여 요동과 현토 2군을 다시 회복하였다. 용성으로 돌아와 상소를 올려 능묘를 수선하기를 청하였다. 연왕 모용수가 모용농을 사지절 도독 유평이주 북적제군사 유주목으로 삼아 용성을 지키게 하였다. 평주자사 대방왕 모용좌를 옮겨 평곽을 지키게 하였다. 모용수는 요서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반란을 진압하고 이어 요동과 현토를 공격하여 고구려로부터 탈환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85년 8월 모용수는 용성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롱에 있는 동생 모용농을 불러 범성을 지나 용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빨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정병 3만 명을 몰래 훈련시켜 겉으로는 무덤을 손보러 나온 것처럼 하니 전쟁의 뜻은 없는 듯이 보였다. 서기 385년 11월 갑자기 장무를 공격하자 유비가 패하여 죽었다. 현토로 자리를 옮겨 공격하자 용궐이 맞아 싸워 격파하였다. 모용농은 방년을 장무령으로 삼고 자칭 요동태수라 하였다. 그런데 중국 측의 기록과는 달리 고구려의 역사는 당시 연나라가 요동만을 탈환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85년 11월 유주와 기주에서 쫓겨난 백성들을 회유하여 불렀으나 백성들 대다수가 황제의 덕을 입었기에 그들에게 귀부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 인근인 유주와 기주는 다시 잦아진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민들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때 이들이 선택한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가장 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농이 이때 이르러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업무는 관대하고 간소하게 처리하였으며 형벌과 투옥은 분명하게 하였으며 부역을 덜어주었고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여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하니 사방의 유민이 줄지어 수만 명이 왔다. 이에 앞서 유주와 기주의 유민들이 상당수 고구려로 들어가자 모용농이 표기 삼아 범량 방연을 요동태수로 삼아 그들을 달래 부르게 하였다. 고구려와 연나라의 1차 충돌은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을 거친 후 가까스로 모용수가 요소와 요동지역을 터전으로 확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이어 2부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